자, 오늘은 말이제 요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말 많고 탈 많았던 소식들 어렵게 안 하고 좀 쉽게 좀 편하게 풀어갖고 이야기해 보입시다. 차 한 잔 따라 놓고 귀만 살짝 빌려주이소. 어려운 말 안 씁니다. 걱정 마이소. 먼저 기분 좀 좋아지는 소식부터 가입시다. 요새 우리나라 먹을거리 K푸드가 말이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작년 한 해 K푸드 수출액이 136억 달러라 카대. 와, 이게 돈으로 얼마고? 이거는 말이제 우리 농수산물이 외국 사람들 입맛을 딱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공신이 뭐겠습니까? 그라모 라면 아닙니까? 라면. 없으면 밥 안 되는 그 라면 말입니다. 라면 수출이 작년보다 21.9%나 뛰어갔고 15억 2천만 달러나 팔렸다 카대. 미국, 중국서 불티나게 팔리다 보이 삼양 같은 라면 회사 주가가 면비디아라 불릴 정도로 안 합니까? 김치, 고추장 같은 양념들도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락하고 해. 와, 생각해 보이소. 예전엔 김치 냄새 난다고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 주고 사 먹는다 아닙니까? 이거 참말로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에도 기운 좀 풀어넣어주고 앞으로도 K푸드는 더 잘 나갈 것 같대예. 다음은 말이제 요새 안 들으면 간첩 소리 듣는 인공지능 AI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AI 도입률이 작년 하반기에 세계 24위였다가 이번에 18위까지 확 올라갔다 카대. 이게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밀어주고 우리말 잘 알아듣는 한국어 AI가 많이 좋아졌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AI가 영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일상에 다 들어와 있대예.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에 야, 이거 해도 하면 대답해주는 세상 아닙니까? 병원 가도 AI가 도와주고 집에서도 AI가 말 걸어주고 와, 세상 참 빨리 변합니다. 앞으로는 말이제 이 AI 덕분에 살기 좀 더 편해질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 가입시다. 우리 살림살이 이야기입니다. 최근 자료 보이소.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빚이 역대 최고치락 하대에 한 사람당 평균 빚이 9,721만 원이라 안 합니까? 와, 이거 장난 아닙니다. 빚진 사람 숫자는 좀 줄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진 빚은 오히려 더 늘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 또 뭐라카노. 2025년 1인당 GDP가 3년 만에 줄어갔고 대만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다 카대. 이게 무려 22년 만이라 안 합니까? 정부에서는 내년에 경제성장률 2% 넘긴다 하는데 현실은 말이제 금리 높고 물가 비싸갖고 살기가 팍팍하다 알겠습니까? 자식들 취직 문제, 집장만 문제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더더욱 허리띠 졸라매고 돈 씀씀이 잘 봐야 될 때라예. 다음 소식은 말이제 듣기만 해도 가슴 쫄깃해지는 안보 소식입니다. 북한이 말이제 작년 9월이랑 이번 달 4일에 우리 무인기가 자기네 영공 침범했다 하고 주장했대예. 근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거 사실 아니다.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민간 무인기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 하고에 이 일 때문에 말이제 남북 관계가 또 좀 긴장되는 분위기라 안 합니까? 대화 다시 해보자던 구상에도 변수가 돼버렸다 카대에 어르신들은 옛날 냉전 시절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에 하루빨리 말로 풀고 조용한 세상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대에 추가 소식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는 아파트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요새 흡연 문제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 나는 경우가 진짜 많다입니까? 엘리베이터, 복도에서 담배 피워뿜어 비흡연자는 죽을 맛입니다. 한 달에 관련 민원이 400건 넘게 들어온다 카대에 담배 연기가 말이제 위아래층, 옆집까지 다 퍼진다 아닙니까? 피우는 사람은 몰라도 안 피우는 사람은 속 뒤집어집니다. 피우실 분들은 제발 지정된 데서 피우고 피해보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는 말이제 배려 안 하면 싸움밖에 안 납니다. 이번에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희망적인 소식이라해. 정부가 말이제 소똥, 돼지똥 같은 가축 분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연료로 쓰겠다 카대에 2030년까지 118만 톤이나 고체 연료로 바꾼다 카대에
옛날에야 똥이 거름이었지만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갖고 에너지로도 쓰인다 아닙니까? 환경도 살리고 연료도 아끼고 이거는 참 잘한 일이라 해. 다음은 말이제 우리 딸들 며느리들 이야기입니다. 출산 육아 때문에 일 쉬었던 여성들이 다시 일하려 하면 아직도 벽이 높다 카대에 취직해도 월급 적고 자리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이거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 손해라 안 합니까? 기업도 기회 좀 주고 정부도 교육이랑 보육 지원 더 해야 될 겁니다. 집에서도 말이제 남자들이 가사랑 육아 좀 나눠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다 같이 살지에. 자, 분위기 좀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영화 소식입니다. 구교한 문가영 나오는 영화 만약에 우리가 개봉 2주차에 박스오피스 1위라 카대에 입소문 다 갔고 흥행 잘 되고 있다 안 합니까? 복잡한 세상 살다 보니 이런 영화 한 편이 위로가 된다 알겠습니까? 차 한 잔 마시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참 괜찮은 쉼입니다. 다음은 기업 이야기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말이제 올해부터 좀비 기업 확실하게 정리한다 카대에 대충 230개 회사가 시장서 퇴출될 걸 알합니까? 돈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 멀쩡한 회사들만 손해라 해.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길게 보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 때문에 또 시끄럽다 안합니까? 댓글에 국적 표시하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카대에 한쪽에서는 투명해진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혐오 조장한다 하고 어르신들도 댓글 보시다 보면 이 말 참 심하다 싶을 때 많지에. 그래서 더더욱 댓글도 가려보고 사실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나면 마음이 좀 덜 불안해진다 아닙니까?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대요.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소식들을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맛과 멋이 담긴 K푸드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해 K푸드의 총 수출액이 무려 13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 농수산물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증거인데요. 특히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라면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21.9%나 급증한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K푸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삼양식품과 같은 라면 회사들의 주가가 면비디아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김치, 고추장 등 다양한 소스류도 세계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맛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소식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신호로 앞으로도 K푸드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은 미래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도입률이 지난 하반기 전 세계 24위에서 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우리말을 더욱 잘 이해하고 처리하는 한국어 기반 AI 기술이 크게 발전한 덕분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더욱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에서 인공지능 비서의 도움을 받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인공지능 기술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소식이지만 우리 모두의 살림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 소식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9,721만 원의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전체 빚을 진 사람 수는 조금 줄었지만 한 사람당 빚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지요. 또한 2025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3년 만에 줄어들면서 대만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는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내 집 마련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우리 가계 경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현명한 소비를 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남북 관계에 또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민간 무인기의 운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공동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근 우리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구상의 돌발 변수로 작용하며 남북 관계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과거 냉전 시대의 아픈 경험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안보 이슈는 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소식입니다. 하루빨리 대화와 평화의 기운이 한반도에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이웃 간의 갈등 중 하나로 흡연 문제가 자주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주며
심한 경우 층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한 달에 평균 400건 이상의 흡연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담배 연기는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까지 퍼져나가 이웃에게 간접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하시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정중하게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우리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된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축 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귀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2030년까지 무려 118만 톤의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축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께서도 과거에 소똥이나 돼지똥을 거름으로 활용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분뇨가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이렇게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는 노력은 환경 보호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여성들의 삶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려 할 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들이 재취업을 하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거나 일자리를 찾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주 중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기업들은 경력 단절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취업 교육 및 보육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들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여성들이 더욱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문화 소식입니다. 배우 구교환 씨와 문가영 씨가 주연을 맡은 로맨스 영화 만약에 우리가 개봉 2지차 주말 박스오피스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화는 개봉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입소문을 타고 꾸준히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 흥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좋은 영화 한 편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화는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문화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부실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앞으로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 약 230개 회사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좀비 기업이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겨우 연명하는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너무 많으면 건강한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기업의 퇴출은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는 아픔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인터넷 세상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온라인 기사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성 댓글이나 여론 조작의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할 수 있으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만들고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서 수많은 댓글들을 접하실 텐데요. 어떤 댓글이든 신중하게 읽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전